서울 강남 한복판, 화려한 네온사인이 유리창을 물들인 저녁. 도심에 정제된 소음 속에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 남자가 있었다. 회색 맨투맨, 검정 모자, 바른 운동화, 그리고 꾸밈없는 얼굴.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고급 한식 레스토랑 소라정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서는 고요한 클래식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테이블마다 백합꽃이 장식되어 있고 흰천 냅킨과 은빛 수저가 반짝였다. 서빙 스태프들은 눈빛만으로도 소통하며 완벽한 동선을 유지했다. 그 속에선 어떤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듯했다. 그 남자는 조용히 문턱을 넘어섰다. 순간 정중한 인사와 고개 숙임으로 맞이하던 직원들의 표정이 일순간 얼어붙었다. 맨투맨, 운동화, 모자까지. 어서 오세요. 라고 말했지만 입구를 지키던 직원의 음성엔 미세한 경직이 묻어 있었다. 프런트 데스크에는 이소진이 서 있었다. 깔끔한 검정 유니폼에 완벽히 묶인 낮은 포니테일, 날카로운 눈매와 냉정한 태도. 그녀는 이 업계에서 6년을 보냈다. 상류층, 재계 인사, 외교관까지 상대해온 베테랑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기준에서 이 남자는 명백히 손님감 기 아니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식사 예약하셨습니까? 그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괜찮다고 들어서요.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그의 한국어는 완벽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듯한 억양이 섞여 있었다. 이소진은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그의 옷차림과 태도가 신경 쓰였다. 그가 VIP라면 누군가 동행했을 것이고 경호원이든 수행원이든 있었을 텐데. 그녀는 조심스럽지만 무의식적으로 말했다. 여기는 프리미엄 코스 위주의 레스토랑입니다.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는 빙긋 웃었다. 네, 괜찮습니다. 그 대답은 당당하거나 도전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러웠고 심지어 친절했다. 그 미소엔 억지스러움이 없었다. 그게 이소진을 더 불편하게 했다. 곧 나가겠지,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가장 안 좋은 자리, 주방 앞의 구석자리로 안내했다. 김이 새어나오는 문, 냄비 부딪히는 소리, 튀김 냄새까지 스며든 자리였다. 이쪽입니다. 그녀는 단정하게 말하며 테이블을 손으로 가리켰다. 감사합니다. 그는 여전히 미소를 띤 채 자리에 앉았다. 그 모습은 무언가를 시험하려는 것도, 불만을 품은 것도 아니었다. 그냥 그 자리가 주어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앉았다. 다른 웨이터들이 그를 흘끗 바라봤다. 어떤 이는 피식 웃었고 또 어떤 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식당은 이미 만석이었고 대부분의 손님들은 정장을 갖춰 입고 와인을 들고 있었다. 가끔씩 수저 소리와 낮은 대화가 섞여 나왔다. 그 남자의 테이블은 그 모든 우아함과 극명히 대조됐다. 한편 직원 대기석에 있던 젊은 웨이터 최재혁은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막 입사한 지 3개월 된 신입이었다. 실수하지 않으려 조심스러웠고 이소진의 차가운 완벽주의 아래서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저 사람 어디서 본 적 있나? 그는 뭔가 익숙한 미소에 시선을 오래 둘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소진이 매서운 눈으로 돌아보는 순간 그는 황급히 시선을 피하고 접시를 정리하는 척했다. 이소진은 다시 프런트로 돌아오며 동료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손님, 느낌 안 좋지 않아. 나중에 분명 계산 못한다고 할걸. 누군데? 옆에 주방 보조가 물었다. 몰라. 그냥 자기만의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아.
현실 감각 없는 스타일. 그녀는 테이블을 지나가며 몇 번 더 그를 곁눈질했다. 남자는 메뉴판을 조용히 넘기고 있었다. 손끝이 깔끔하고 움직임이 느렸다. 시간에 쫓기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재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컵을 내려놓았다. 물 드리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재혁을 바라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차가운 물 좋아요. 그 목소리, 어딘가 익숙했다. 재혁은 다시 멈칫했다. 어릴 적 TV에서 본 다큐멘터리, 축구 경기. 하지만 생각이 날 듯 말 듯했다. 그 사이 다른 손님들은 그 테이블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명품 브랜드 옷을 입은 여성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남편에게 속삭였다. 여기 분위기 다 망치잖아. 왜 저런 사람을 받는 거야? 그 남편은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요즘엔 다들 자기 개성이라잖아. 뭐, 나가게 되겠지. 이소진은 미소 지으며 계속 프론트를 지켰다. 하지만 그녀의 속은 점점 조급해지고 있었다. 이 분위기 계속되면 안 돼. 그녀는 다시 그 남자 쪽으로 향했다. 그 테이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예에 바르지만 단호했고 이제 그 조용한 손님의 저녁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소진은 다시 테이블로 향했다. 그녀의 걸음은 우아했지만 그 속엔 불편한 기색이 숨겨져 있었다. 방금 전에 다른 손님에게 비싼 와인을 추천하며 웃고 있던 그 얼굴과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테이블 앞에 멈춰 서더니 메뉴판을 가리키며 말을 걸었다. 혹시 메뉴 고르셨을까요? 저희는 코스 요리 중심이고 가격대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이해하시기 어려우면 추천도 가능해요. 그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숨겨진 메시지는 분명했다. 네가 감당할 수 있겠어? 손흥민은 메뉴판에서 고개를 들며 그녀를 바라봤다. 눈빛엔 전혀 동요가 없었다. 그저 따뜻하고 조용한 미소. 고르려고 하고 있어요. 천천히 봐도 되죠? 물론이죠. 이소진은 짧게 대답하며 그가 주문을 포기하길 기다리는 듯 테이블 옆을 떠나지 않았다. 혹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어떤 건가요? 그가 물었다. 그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준비된 대답을 꺼냈다. 한우 로시니 스테이크요. 블랙 트러플과 포아그라가 곁들여진 요리인데 가격은 38만 원입니다. 그녀는 숫자를 강조하듯 말했고 눈빛은 그가 당황하길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손흥민은 메뉴판을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로 주세요. 이소진은 말문이 막혔다. 잠깐 침묵이 흘렀고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정말로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는 변함없는 미소로 대답했다. 여기 최고의 걸 먹어보고 싶어서요. 그 말에 근처 테이블에서 소리가 났다. 어떤 손님은 들릴 듯 말 듯 웃음을 터뜨렸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다. 허세야. 어떻게든 체면 세우려는 거지? 이소진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돌아서며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진짜 계산할 수 있을까? 그녀가 카운터로 돌아오자 최재혁이 눈치를 보며 물었다. 뭐 주문하셨나요? 로시니 스테이크.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가장 비싼 거 그냥 겉멋이야. 재혁은 고개를 갸웃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되게 차분했어요. 진짜 당황한 기색 하나도 없고. 그게 더 이상하지. 그렇게 생겼는데 그런 데서 당당한 사람 본 적 있어. 전 그냥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소진은 그의 말을 무시하듯 옆을 바라봤다. 그럼 나중에 계산서 줄 때 보자. 뭐라고 하는지. 주방에선 요리 준비가 한창이었다. 로시니 스테이크는 주방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요리 중 하나였고 셰프들 사이에서도 진짜 버그만 먹는다는 말이 있었다. 이거 누구 거예요? 한 셰프가 물었다. 구석 테이블. 모자 쓰고 혼자 온 남자. 셰프는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그 사람.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한편 손흥민은 창가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식당 내부에 정돈된 조명과 창밖 도시의 불빛이 어우러진 풍경이 그에게는 신기한 그림처럼 느껴졌다. 그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듯 행동했지만 사실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다.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리는 목소리. 요즘은 아무나 여기 들어오는구나. 자기 PR 하려는 거겠지. 못 알아듣게 꾸며놓은 옷차림이네. 그는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물이 그의 입안을 적셨고 식당 안의 모든 소리가 점점 잦아드는 듯 느껴졌다. 몇 분 후 재혁이 조심스럽게 그의 테이블에 다가왔다. 스테이크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혹시 와인이나 에피타이저 드릴까요?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이렇게 기다릴게요. 분위기 좋네요. 재혁은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손흥민은 그를 바라보며 짧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재혁 씨. 그 순간 재혁의 눈이 크게 열렸다. 제 이름 어떻게 아셨어요? 명찰에 써 있잖아요. 손흥민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이름 기억 잘하는 편이라. 재혁은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안엔 뭔가 이상한 기분이 있었다. 그냥 기억력이 좋은 손님? 그것뿐일까? 그 시각, 이소진은 프론트에서 예약 전화를 받으며도 계속 뒤를 돌아봤다. 그 남자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았다. 이상하게 신경 쓰이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와인 리스트를 내려놓고 다시 고개를 들었다. 테이블에 앉은 그는 여전히 평온하게 마치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어야 했던 사람처럼 보였다. 그게 이소진을 더 불편하게 했다. 왜 저 사람은 긴장도, 당황도 안 하지? 그녀는 그것이 허세라고 믿고 싶었다. 그러길 바랐다. 그러나 그날 밤, 소라정의 조용한 호흡 속에서 작은 균열이 일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말없이 미소를 띤 한 남자가 있었다. 식당 안에는 여전히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손흥민은 테이블에 앉아 두 손을 가볍게 깍지 낀 채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누구보다 조용하고 누구보다 침착했다. 마치 이 순간을 음미하듯 그의 시선은 천천히 천장, 샹들리에, 그리고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 위를 흘렀다. 은은한 조명, 정갈하게 접힌 냅킨, 정확한 간격으로 놓인 포크와 나이프. 그가 보는 눈빛에는 탐색이 아닌 감상이 담겨 있었다. 눈앞의 공간을 즐기고 있었고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런 그를 이상하게 느끼는 건 다른 사람들이었다. 특히 이소진. 그녀는 프론트에 서서 자신의 전담 테이블들을 확인하고 있었다. 와인을 주문한 대기업 부회장의 부인에게 먼저 갔고 자주 찾는 외국 대사의 일행에게는 직접 피타이저를 추천했다. 손흥민의 테이블은 철저히 외면했다. 주방 쪽 테이블은 괜찮으세요? 누군가 물었지만 그녀는 웃으며 답했다. 네, 기다리는 걸 즐기시는 것 같아요. 말은 정중했지만 속뜻은 분명했다. 신경 쓸 필요 없다. 하지만 조용한 공간에서 가장 강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건
오히려 그런 침묵이었다. 손흥민은 와인도 주문하지 않았고 추가 요리도 요청하지 않았다. 그저 앉아서 기다릴 뿐이었다. 그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다. 최재혁. 그는 틈틈이 손흥민의 테이블 쪽을 확인했다. 단 한 번도 불편해하는 표정 없이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모습.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건가? 재혁은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스테이크 준비 완료까지 약 12분. 그는 타이밍을 계산하며 물 한 잔을 더 따르러 갔다. 혹시 물 더 드릴까요? 손흥민은 고개를 들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네, 감사합니다. 친절하시네요.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손님께서 편안해 보이셔서. 그 말에 손흥민은 웃음을 머금은 눈빛으로 대답했다. 편안한 곳이잖아요. 모두가 그렇진 않나 봐요. 재혁은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는 테이블을 떠나기 전 한 번 더 시선을 멈췄다. 정말 어디선가 본 얼굴 같았다. 그런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몇 테이블 떨어진 곳에서 한 커플이 식사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중년의 부부로 보이는 이들은 서울을 여행 중인 지방 출신 관광객이었다. 자기야, 나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속삭였다. 남편은 물컵을 입에 대다가 멈췄다. 누구? 저 구석자리 사람. 응, 이 모자 쓴 사람. 뭔가 익숙해. 남편은 슬쩍 고개를 돌려보다가 작게 말했다. 진짜 그런 것 같네. TV에서 봤나? 여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리고 살짝 숨을 삼키듯 말했다. 혹시 그 축구 선수 손 뭐더라?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설마 손흥민? 그럴 리가 없지? 그 사람은 저렇게 다니지 않아. 게다가 지금 이 시간에. 그래도 진짜 닮았어. 두 사람은 그 테이블을 힐끔거리며 다시 대화를 줄였다. 뭔가 확신이 없지만 가슴 한켠이 두근거렸다. 이소진은 여전히 메인 테이블 위주로 움직이고 있었다. 와인을 따르고 고객의 조크에 맞장구를 치고 파인다이닝에서 기대되는 표정과 목소리를 완벽히 연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점점 주변의 시선이 변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아까부터 몇몇 손님이 자꾸만 주방 근처 테이블 쪽을 쳐다봤다. 그리고 수군거리는 속삭임들이 이상하게 그녀의 신경을 자극했다. 그녀는 조용히 프론트로 돌아가며 동료에게 물었다. 주방 테이블, 뭐 문제 있나? 아니요. 손님은 계속 조용히 계세요. 무슨 말이 오가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떤 분은 아까부터 그 사람 보고 연예인 같다던데요? 누가 닮았다고? 이소진은 잠시 멈췄다. 연예인, 축구 선수였나? 그녀는 피식 웃었다. 그런 얘기 어디서든 나와. 착각이지. 그러면서도 그녀는 다시 슬쩍 그 테이블을 바라봤다. 그 남자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무표정도 아니고 불편한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한 평온. 그 침착함이 오히려 이소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다. 주방에서 요리가 마무리되었다는 신호가 떴다. 로시니 스테이크, 정성스레 구워진 한우 위에 포아그라, 블랙 트러플이 얹힌 요리. 셰프가 마지막 장식을 올리고 직원에게 전달했다. 이거 직접 가져다 줄 거야. 한 직원이 물었다. 이소진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응, 이건 내가 할게. 그녀는 은쟁반을 들고 조용히 주방을 나섰다. 발소리는 자신감 있게, 하지만 속은 묘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녀가 걸음을 멈춘 곳은 손흥민의 테이블 앞. 그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변함없었지만 뭔가 그녀를 꿰뚫는 듯한 느낌이었다. 로시니 스테이크입니다. 기다리셨죠? 그녀는 약간의 과장을 담아 말했다. 주변 손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감사합니다. 그는 짧게 대답하며 향을 맡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향이네요. 그녀는 접시를 내려놓고 테이블 위에 은은히 퍼지는 향기를 잠시 느꼈다. 그리고 무심한 듯 한마디 덧붙였다. 이 요리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포아그라, 블랙 트러플, 그리고 숙성 한우가 조화를 이루는 섬세한 미각이 필요하거든요.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덕분에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겠네요. 그녀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왜 저렇게 여유롭지? 왜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거지? 그는 포크와 나이프를 들어 천천히 음식을 자르기 시작했다. 정확하고 우아한 움직임. 고급 식사에 익숙한 사람의 태도. 그 순간 그녀는 뭔가 깨달은 듯 멈칫했다. 진짜일지도 몰라. 이소진이 돌아선 후 테이블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다. 몇몇 손님은 고개를 숙여 휴대폰을 검색하기 시작했고 어떤 이는 옆 사람에게 귓속말을 건넸다. 재혁은 한 걸음 뒤에서 그 분위기를 모두 보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였다. 이제 사람들이 알아채기 시작했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렇게 침묵 속의 식사는 계속되었다. 말보다 깊은 메시지가 식당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무언가 특별한 밤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로시니 스테이크의 향이 천천히 식당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포아그라가 살짝 구워진 냄새와 블랙 트러플의 묵직한 향이 섞여 잠시 모든 대화를 멈추게 만들 정도였다. 손흥민은 포크와 나이프를 잡은 채 잠깐 눈을 감았다가 아주 부드럽게 첫 조각을 입에 넣었다. 그 움직임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해 마치 오랜만에 집밥을 맛보는 사람 같았다. 그의 손끝에는 조급함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음식을 씹었다. 주위를 의식하지 않는 듯, 그러나 모든 시선을 빨아들이는 존재감이 있었다. 주방에서 나온 이소진은 그 모습을 곁눈질했다. 그가 허세를 부리다 불편해할 거라 예상했던 그녀는 되려 그의 차분함에 약간의 당혹감을 느끼고 있었다. 맛있으신가요? 그녀는 약간 비꼬듯 물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목소리를 높였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포크를 내려놓았다. 네, 아주 좋아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에 테이블 근처에서 들리던 숨죽인 웃음이 사라졌다. 대신 작은 웅성거림이 퍼졌다. 뭐지? 저 태도? 생각보다 점잖네. 손흥민의 평온한 태도는 오히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한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속삭였다. 저 사람 누구야? 왜 저렇게 여유롭지? 그의 남자친구가 대답했다. 모르겠어. 그냥 좀 이상하네. 돈 많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 맞은편 테이블의 중년 남성은 눈썹을 찌푸렸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슬쩍 찍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검색창을 열었다. 모자 남자 강남 레스토랑 손흥민. 몇 글자를 입력하는 순간 검색창이 자동으로 이름을 완성했다. 그는 눈을 크게 떴다. 그 손흥민 맞잖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바로 옆 테이블까지 들릴 정도였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뭐라고요? 손흥민이라고요? 그 축구선수. 한번 튀어나온 이름은 금세 퍼져나갔다. 웅성거림은 속삭임을 넘어서 작은 소란으로 변했다. 이소진은 그 소리를 듣고도 태연한 척했지만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설마.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시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모자와 평범한 옷 때문에 눈에 띄지 않았던 얼굴이 이제 다른 의미로 보였다. 눈매, 미소, 태도. TV 뉴스에서, 광고판에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보았던 바로 그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지금 착각하는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주변의 고객들은 이제 대놓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떤 이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다 멈추고 어떤 이는 연신 옆 사람을 쿡쿡 찔렀다. 작은 폭풍이 조용한 레스토랑 한가운데에서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때 손흥민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또 한 조각을 잘라 입에 넣었다. 그의 얼굴엔 변함없는 미소가 떠 있었다. 포크와 나이프를 다루는 손길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세련돼 오히려 이 자리가 그에게 더 어울리는 것처럼 보였다. 최재혁은 식당 끝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그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이제 확신이 들었다. 맞아. 저 사람. 손흥민이야. 하지만 그는 입을 다물었다. 이 순간이 어디로 흘러갈지 지켜보고 싶었다. 그는 물을 따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곧 여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겠지. 이소진은 마음이 점점 조급해졌다. 고객들이 속삭이고 눈빛이 바뀌고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에 다시 다가갔다.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고 했었다. 손님, 혹시 추가로 필요하신 건 없으신가요? 손흥민은 포크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아니요. 아주 좋아요. 덕분에 잘 먹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더 짙어졌다. 그의 태도는 유명인을 숨기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저 묵묵히 있는 사람의 태도였다. 진짜 손흥민이래. 어느 테이블에서 작은 비명이 튀어나왔다. 그 소리는 순식간에 퍼졌다. 정말이에요. 설마 여기서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SNS에 올렸다. 식당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동공지진을 일으켰다. 이거 진짜야. 아니겠지. 그러나 분위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식당의 공기는 긴장과 호기심, 그리고 갑작스러운 존경심으로 가득 찼다. 이소진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듯 고개를 숙였다. 이럴 수가 없어. 내가 뭘 한 거야?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움켜쥐었다. 평소 같았으면 어떤 고객이든 어떤 상황이든 여유롭게 대처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 미소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다. 손흥민은 그런 그녀를 조용히 바라봤다. 그의 눈빛엔 비난도, 조롱도 없었다. 오히려 약간의 연민과 이해가 있었다. 그는 천천히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포크를 들어 스테이크를 잘랐다. 그 작은 움직임이 레스토랑 전체를 압도했다. 손님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저런 옷 입고 왔는데 저렇게 대접받았어. 아까 그 여자 직원이 저 사람 구석에 앉혔잖아. 와, 부끄럽다. 최재혁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작이네. 진짜 수업이 시작됐어. 그는 식당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판이 뒤집히고 있었다. 이소진은 다시 프론트로 돌아가려다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귓가엔 아직도 고객들의 속삭임이 울리고 있었다. 그 손흥민 맞잖아. 진짜 손흥민이야.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앞의 풍경이 갑자기 낯설게 보였다. 샹들리에, 흰 식탁보, 은수저. 모든 게 그대로인데 자신만이 어딘가 낯설어졌다. 손흥민은 그 모든 속삭임 속에서 여전히 조용히 식사 중이었다. 그의 미소는 변하지 않았다.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앉아있는 테이블이 식당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작은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 목소리, 공기마저 변하고 있었다. 그날 밤, 소라정은 처음으로 자신들이 만든 벽이 흔들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소라정의 메인홀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잠잠했다. 말소리는 줄어들었고 식기 부딪히는 소리조차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몇몇 손님은 휴대폰을 손에 든 채 화면을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다른 이들은 아무 말 없이 손흥민의 테이블만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긴장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 이소진. 그녀는 프런트 옆에 멈춰 서서 몸을 굳힌 채 있었다. 손끝은 차가웠고 목덜미는 땀으로 젖어 있었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스태프들의 웅성거림, 고객들의 속삭임, 그리고 자신이 들은 그 한마디. 그 손흥민 맞잖아.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반복됐다. 설마. 정말. 그 순간 식당 입구 쪽 유리문이 급하게 열렸다. 깔끔한 네이비색 수트를 입은 중년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들어섰다. 백동원 점장. 소라정의 총괄 지배인이자 예술적 운영으로 정평이 난 인물이었다. 평소엔 차분한 성격이지만 지금 그의 걸음에는 급박함이 느껴졌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고 바로 한 곳을 향해 걸어갔다. 주방 앞, 그 테이블. 손흥민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향해. 모든 직원이 그의 등 뒤에서 조용히 숨을 삼켰다. 심지어 고객들마저 백동원의 표정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이소진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아니야. 여기까지 오는 건 아니야. 백동원은 손흥민의 테이블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바로 몸을 낮춰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방 안에 있는 모두에게는 천둥처럼 울렸다. 손 선생님, 이렇게 와주셔서 큰 영광입니다. 제가 직접 뵙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몰라 뵈었습니다. 레스토랑 전체가 멈췄다. 조용히 웅성거리던 사람들도, 숟가락을 들던 손님들도, 심지어 와인을 따르던 서버들도 그대로 굳어버렸다. 이름이 직접, 명확하게 언급되었다. 손 선생님. 더 이상 오해나 착각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 손흥민이었다. 그 유명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축구 아이콘. 한 테이블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진짜네. 세상에. 헐. 어떻게 여기 와서 혼자 앉아 있었던 거지? 아무도 몰랐잖아. 시선이 그에게 쏟아졌지만 손흥민은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했다. 그는 천천히 포크를 내려놓고 백동원을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점장님. 전 그저 저녁 먹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한마디는 마치 방 안의 공기를 갈라놓는 칼날 같았다. 심장이 멎는 듯한 침묵이 레스토랑 전체를 감쌌고 그 안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건 그의 평온한 눈빛뿐이었다. 백동원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다. 저희 직원이 실례를 범했다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말하는 도중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손흥민의 정면이 아닌 약간 옆으로 시선을 틀었다.
거기에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는 이소진이 있었다. 백동원의 눈빛은 단호했고 따로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되었다. 이소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손은 바지 옆선에 꼭 붙어 있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기분. 머릿속엔 그가 들어왔을 때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들이 빠르게 재생되고 있었다. 여긴 프리미엄 레스토랑입니다. 가격대가 조금 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그 순간이 부끄러움으로, 그 다음은 후회로 바뀌었다. 고객들은 이미 눈빛이 바뀌어 있었다. 그들 중 몇 명은 아까 웃거나 비웃던 자신들의 행동을 떠올리고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무언의 존경심을 담아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클라리사라는 이름의 여성 사업가는 남편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처음엔 그를 무시했지만 오히려 우리 모두보다 더 단단하네. 그녀의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 강한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웃는 사람이야. 손흥민은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다. 그저 손등으로 컵을 천천히 밀고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이름을 말하고 대접을 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소진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숨을 삼키고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모르는 사람이라도, 낯선 손님이라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다. 설명이나 화려한 말은 없었지만 그 안에는 무게가 있었다. 그의 모든 말은 비난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것이었다. 이소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참으려 했지만 손등으로 얼굴을 문지르는 순간 이미 늦었다. 그녀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안에서 울리고 있었다. 이 순간 그녀는 누구보다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보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백동원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선생님, 저희가 준비한 프라이빗 룸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하지만 손흥민은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여기서 마저 먹을게요.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습니다. 그 대답은 예상치 못한 단순함이었고 동시에 놀라운 위엄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백동원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는 자리에 앉은 채 다시 스테이크를 잘랐다. 그리고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다. 그의 얼굴엔 다시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방금 전의 혼란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지금 이 공간은 단지 조용한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교훈이 울려 퍼지는 공간이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을 아주 특별한 밤이었다.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곧 다른 테이블에서도 하나둘 박수가 이어졌다. 박수는 길지 않았지만 그 속엔 존중과 사과와 감사가 함께 담겨 있었다. 손흥민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식사를 계속했다. 그날 저녁, 그는 그저 식사를 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그 누구보다 강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소진은 프론트에 서 있었지만 마치 무대 한가운데에 세워진 사람처럼 느껴졌다. 시선이 쏟아지고 있었다. 직접 마주치는 눈은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다.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미세한 땀방울이 그 증거였다. 식당은 다시 평온해 보였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었다. 식사를 재개한 손님들 사이로 여전히 조용한 수군거림이 이어지고 있었다. 아까 저 여직원이 그 분한테 무슨 말 했는지 들었어. 자리를 일부러 그렇게 준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 이소진은 들리지 않는 척 고개를 숙이고 예약장을 정리하는 척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숫자조차 제대로 읽히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의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이소진 씨, 제 사무실로 오세요. 백동원이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걸음은 무겁고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다. 자신감 있고 당당하던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 백동원은 자리에 앉지 않았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봤고요. 이소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한 발 다가서며 말을 이었다. 오늘 이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의 태도, 말투, 시선. 그건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이 가게의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그분이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솔직히 그냥 모르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문제는 몰라도 되는 사람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소진은 고개를 푹 숙였다. 죄송합니다. 당장은 책임에 대해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당신 경력에 있어 전환점이 될 겁니다. 어떻게 반응할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백동원은 더는 말을 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침묵 속에서 이소진은 자신의 숨소리마저 크게 들렸다. 사무실을 나와 다시 홀로 돌아온 그녀는 가슴속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당당하고 완벽했던 자신이 지금은 흙탕물에 빠진 사람처럼 느껴졌다. 고객들은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무관심조차 처절하게 느껴졌다. 프론트 데스크에 서서 손님 리스트를 다시 정리하려 했지만 손이 멈췄다. 머릿속엔 손흥민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모르는 사람이라도, 낯선 손님이라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 말은 뼛속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지금껏 해온 방식이 틀렸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컸다. 그 시각, 손흥민은 여전히 조용히 식사를 이어가고 있었다. 스테이크의 마지막 한 조각까지도 정성스럽게 썰어먹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 어떤 재촉도 없고 주변 소란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의 미소는 여전했고 눈빛은 고요했다. 그가 들고 있던 냅킨이 천천히 식탁 위에 내려졌다. 작은 제스처 하나마저 품이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 조심스럽게 그의 테이블에 다가갔다. 최재혁이었다. 그는 손에 따뜻한 물이 담긴 작은 찻잔을 들고 있었다. 손님, 식사 후에 드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생강차입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재혁 씨. 네, 별 말씀을요. 그는 조심스럽게 컵을 내려놓고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그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했다. 뭔가 말하고 싶다는 듯 머뭇거리다 결국 입을 열었다. 손님, 아까 말씀 정말 감사했습니다. 손흥민은 의아한 듯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무슨 말씀을요? 그냥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저희가 항상 배우는 내용이긴 한데 솔직히 이렇게 직접 느껴본 건 처음이라서요. 그의 말은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손흥민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사람을 대하는 일은 결국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요. 메뉴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재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손흥민도 미소 지었다. 이미 잘하고 있어요. 그 짧은 대화는 조용했지만 깊은 파장을 남겼다. 재혁은 그날 이후 사람을 대하는 자신의 자세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소진 역시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마음속 깊이 내려앉았다. 식당은 다시 평온해졌고 손흥민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계산대로 가지 않도록 자리를 비켜주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그를 향해 박수를 쳤다. 그는 그 모든 것에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그리고 조용히 처음 들어왔던 그 모습 그대로 식당을 나섰다. 밖에는 여전히 서울의 밤 공기가 차갑게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레스토랑 안의 사람들 마음은 아주 따뜻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영업이 종료된 소라정은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조명이 절반만 켜진 홀 안에는 고요함만이 가득했다. 손님들은 모두 돌아가고 식탁 위에는 이제 빈 유리잔과 접힌 냅킨만이 남아 있었다. 직원들은 정리와 마감을 마친 뒤 점장의 지시에 따라 메인홀 중앙에 둥글게 모였다.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지만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들 앞에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의 손흥민이 서 있었다. 그는 오늘 저녁 내내 보여주었던 그 조용한 미소 그대로 모두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최재혁은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고 이소진은 다른 누구보다 긴장한 얼굴로 뒷줄에 서 있었다. 그녀의 두 손은 앞치마 안에서 꽉 쥐어진 채였다. 손흥민은 한 발 앞으로 나왔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깊게 박혔다. 제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단순했어요. 그냥 좋은 식사를 조용히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사실 한 가지 더 알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 때 저는 어떤 대우를 받을까? 그 말에 직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어떤 이는 눈을 피했고 어떤 이는 숨을 들이마셨다. 여러분 중 몇 분은 저를 몰랐고 몇 분은 끝까지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는 손을 가볍게 모았다. 모르는 사람이어도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어도 잘 차려입지 않았어도 누군가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그 자체로 존중받을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홀 안은 침묵에 잠겼다. 누군가 헛기침을 하려다 참았고 조명이 작게 깜빡였다. 손흥민은 고개를 돌려 이소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 다시 물기가 차올랐다. 이소진님. 그는 부르지도 않았던 그녀의 이름을 정확히 짚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어떻게 알았을까? 명찰도 없었는데. 하지만 그는 당연한 듯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오늘 있었던 일,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실수에서 뭘 배우느냐입니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에 그냥 제 기준으로 손님을 판단했어요. 누구는 중요하고 누구는 덜 중요하다는 식으로요. 그녀의 눈물이 뺨을 타고 천천히 흘렀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오늘 처음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 인정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는 시선을 전체 직원에게 돌렸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공간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여기 들어와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그 모든 정성은 의미를 잃습니다. 그 말에 재혁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다른 직원들도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백동원은 두 손을 모은 채 진지하게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다. 진정한 고급스러움은 음식의 가격이나 인테리어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나옵니다. 그 마지막 말은 공기처럼 방 안에 퍼졌다. 그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손흥민은 짧게 고개를 숙였다. 오늘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 무언가를 느끼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소진에게 한 발 다가갔다. 손을 내밀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악수는 짧았지만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아무런 훈계도 고성도 없이 그들은 한 사람을 통해 진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배웠다. 존중, 배려, 그리고 마음. 그것은 그 어떤 매뉴얼보다도 강력한 교훈이었다. 이른 아침의 서울은 여느 때처럼 바쁘고 분주했다.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거리에는 출근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넘쳐났다. 그러나 강남의 소라정 앞은 묘하게 고요했다. 전날의 사건이 마치 오래된 꿈처럼 느껴질 만큼 레스토랑 외관은 여전히 반짝이고 단정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무언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오전 9시. 직원 회의가 예정되지 않았음에도 모든 스태프들이 이미 메인 홀에 모여 있었다. 백동원 점장이 앞에 서서 조용히 종이를 꺼내 들었다. 다들 어제 있었던 일은 기억할 겁니다. 직원들의 고개가 천천히 끄덕여졌다. 그 누구도 어색한 웃음을 짓거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전날 손흥민이 남긴 말과 행동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마음에 남는 무언가였다. 백동원은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는 서비스 산업에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어제 우리는 그 본질을 되새겼습니다. 그는 종이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가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직원들이 살짝 긴장한 채 귀를 기울였다. 첫 번째, 최재혁 군. 재혁이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백동원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부터 신입교육 담당으로 승진합니다. 어제의 태도와 감수성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재혁은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박수가 조용히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박수 속에 가볍지 않은 울림이 있었다. 두 번째, 이소진 씨. 홀 안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이소진은 이미 백동원과 대화를 마쳤고 오늘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앞으로 나왔다. 표정엔 다짐이 담겨 있었다. 여러분, 어제 저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 안엔 분명한 진심이 있었다. 제가 쌓아온 경력과 자부심이 결국 저를 가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건 절대 해선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고 또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다. 저는 당분간 휴직을 요청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꼭 돌아올 겁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그 말에 홀라는 침묵에 잠겼다가 조용히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번에는 모두가 진심이었다. 그날 하루 동안 소라정은 다른 레스토랑이 된 것 같았다.
서버들의 눈빛은 더욱 부드러웠고 주방에서도 농담 소리가 들렸다. 고객들은 익숙한 음식과는 다른 따뜻한 공기를 느낄 수 있었다. 점심 무렵 나이 지긋한 노부부가 예약 없이 방문했다. 옷은 검소했고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직원 누구도 망설이지 않고 환하게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의 응대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모든 것을 바꾸고 있었다. 몇 거리 떨어진 곳, 손흥민은 혼자 서울 거리를 걷고 있었다. 모자는 여전히 깊게 눌러 쓰고 있었고 옷차림도 어제와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오늘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다.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가 풍기는 분위기는 다르게 다가왔다. 그는 커피를 사러 들어간 작은 카페에서 직원의 밝은 인사를 받았다. 어서 오세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손흥민은 커피를 받고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기분 좋아졌어요. 카페 직원은 그 말에 살짝 웃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골목 사이로 들어섰다. 벽에는 당신을 존중합니다라는 작은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그 문구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몇 주 후, 소라정은 예전처럼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분명히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새롭게 입사한 신입 서버 하나가 주방 쪽 구석 테이블로 손님을 안내하고 있었다. 그 손님은 남루한 점퍼를 입은 중년 남성이었다. 신입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뒤에서 다가온 한 직원의 말에 멈췄다. 괜찮아. 그 자리도 좋은 자리야. 잘 안내해드려. 말을 건 직원은 최재혁이었다. 신입은 고개를 끄덕이고 환하게 웃었다. 손님, 여기 앉으세요. 물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중년 남성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여기 처음 와봐서요.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저희도 처음 뵈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물을 내려놓으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편하게 계세요. 여긴 누구든 환영이에요. 그 말에 남성은 순간 멈칫했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홀 한켠에서는 백동원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미소만으로도 모든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 순간 이소진의 자리에 앉아있던 또 다른 직원이 속삭였다. 저 사람, 예전에 우리 소진 선배처럼 될 것 같지 않아. 응, 근데 이제 다르게 잘할 거야. 해가 지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가게 유리창에 반사되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오늘도 처음 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이다. 겉모습은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기대도 다르겠지만 그들이 모두 진심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날 밤의 그 조용한 손님. 그가 남긴 것은 연설도 경고도 아니었다. 그저 작은 미소 하나, 조용한 행동 하나, 하지만 그것이 모두를 바꾸었다. 진짜 변화는 소란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침묵 속에서 시작된다.